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것은요, 원형 상징에서 개인적 상징으로 이 타로 카드의 상징을 추출해내는 방법.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원형이 뭐예요? 집단 무의식이 투영된 그 어떤 상징이죠. 그죠? 뭐 십자가, 뱀, 그 다음에 태양, 그죠? 파라오, 뭐 이런 것들이요. 예, 부처님의 모습도 뭐 다 포함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원형은 사실은 어떤 문화적으로 상식, 문화적으로 어떤 지식의 영역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타로를 가르쳐 드릴 때는 요 원형을 가르쳐 드려요. 그런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배우신 분들이 원형에 집착을 해서 원형을 그냥 읽어 드립니다. 이거는 타로 카드를 상담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교황 카드는 소통의 카드다. 그래서 수비학적으로 오는 십자가의 모양이고 가운데 중심이 교황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말로 조언해 주는 일도 좋다. 이거 원형이에요. 집단 무의식의 상징 원형. 근데 내담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을 배우려고 상담을 하진 않잖아요. 지식을 배울 거면 타로를 배우면 되죠. 근데 내담자들이 타로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형에서 개인 무의식의 상징, 개인적 상징으로 이것을 변환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타로 카드 자체의 지식, 그 원형을 읽어주는 겁니다. 경복궁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했고 어떤 왕들이 여기서 거처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형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경복궁을 상담 도구로 쓰겠다라고 그 상징을 상담 도구로 쓰겠다면 달라지죠, 내용이. 이 지식은 배경에 있지만 이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 그죠? 경복궁 너무 좋잖아. 그치? 나도 가봤더니 참 좋던데. 너는 어땠어? 제가요, 고등학교 때 거기 갔다가요, 심하게 다쳐가지고, 경복궁은 조금 좋은 기억은 없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근처에 카페가 너무 맛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경복궁보다 그 옆에 있는 카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경복궁 살짝 들렸다가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이러면 정말 힐링돼요. 개인적 상징은 이런 겁니다. 이거 상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경복궁을 가지고 상담을 하겠다, 아니 경복궁을 가지고 원형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지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원형을 배우기 때문에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지고는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잖아요. 220V를 110V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능수능란해져야 돼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이렇게 멀티잭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거. 그거 꼭 팔잖아요. 공항에서든. 그러면 그거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소통 안 되잖아요. 내가 면도기 하나를 쓰려고 해도 안 맞는데요? 전기가? 그럼 못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의 어떤 불안정성도 여기에 어떤 기원을 해요. 무슨 얘기냐? 타로 카드는 상징책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가 어떤 지식적 기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도구는 그쪽으로 상징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속신앙,
예, 어떤 영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타로 카드를 보면 다 영적 기운으로 봅니다. 네, 다 보이지 않는 신의 기운. 네, 그것이 뭐 잡신일 수도 있고 큰 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네, 저처럼 심리학적 기반으로 카드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작동, 무의식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 카드 자체를 그냥 지식으로 외워가지고 지식, 원형으로 외워가지고 툭툭 던지는 식으로 상담을 하시면 이거는 상담이 될 수도 없고 타로 카드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담자의 고민을 전혀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가끔씩 저도 뭐 유명한 친구들이라고 뭐 잘하는 데라고 해서 타로 카드를 저도 보러 가봐요. 업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려고요. 네. 근데 가보면 다 실망하게 돼요. 그냥 원형을 더 예쁘게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더 맛있게. 그래 봐야 지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원형은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스타벅스,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생긴 에스프레소 전문점. 네, 대한민국에서는 SSG 신세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매출 얼마의 브랜드, 이거예요. 이게 지식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스타벅스를 내담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담이 됩니까? 아니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내담자한테 지식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스타벅스 그러면 좋은 기억 있었네? 그러면 맞아요. 남자친구랑 거기서 소개팅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프리퀀시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모으고 스타벅스 물건 이런 거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기왕이면 좀 뭐 잘 모으려고 그래요. 이게 개인 상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형과 개인 상징의 차이를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은 교황, 그 다음에 악마, 그 다음에 선 이렇게 돼 있어요. 원형은 어때요? 교황은 소통의 아이콘, 악마는 바모메트, 저희 발음이 참 어려워요. 바모메트, 염소 악마, 그죠? 욕심 가득하고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어떤 천사로 따진다면 루시퍼에 가까운 그 악마. 예. 자,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사람을 구속시키고 뭐 이런 거. 자, 좋습니다. 옆으로 가면 어때요? 선, 태양. 너무너무 밝은 존재, 해맑고 좋은 거. 이거 원형이에요. 네. 원형 배우셨으면 그냥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환시켜야 되죠. 자, 그럼 변환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해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해라.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일단은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업돼 있는지, 대단히 다운돼 있는지, 아니면 대단히 즐거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목소리 톤 파악하세요. 목소리 톤. 예. 떨리는지,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목소리 자체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되게 적극적인 사람인지, 소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쓰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쓰는 단어는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과 어떤 삶의 어떤 바운더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네, 거기에 실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면 상담을 하면 이제 외모도 중요하죠. 그죠? 나이에 비해서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옷이나 이게 어떤 정말 상황에 맞게 입고 있는 건지, 뭐 화려하게 입고 좋은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절에 맞고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있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부정과 긍정을 일단은 분리해낼 수 있어요. 각각의 원형에 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봤을 때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약간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겠구나. 스타벅스 이랬더니 아 저 스타벅스에서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이별 통보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남아가지고 되게 쪽팔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걸 여기서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부정과 긍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대면 상담을 하면 좋죠. 대면 상담을 하면 외모라든지 눈빛, 그 다음에 특유의 행동들까지 파악하면서 가면 아,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걸 파악하고 있구나, 원형을. 예를 들어서 교황, 긍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상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맞죠? 근데 부정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답답하고요, 꼰대고요, 지루하고 잔소리쟁이고요,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일단은 개인 상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해라. 오케이?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카드 한 장 한 장에 부정과 긍정을 대충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경험이요. 무슨 얘기냐? 자, 내담자의 경험을 파악해 보세요. 자, 교황이다. 근데 교황도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캐릭터는 나이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성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많은 악마다. 그리고 환경이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집안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명문대학을 갔다. 이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비즈니스맨이거나 아니면 돈을 되게 잘 벌어들이는 그런 아주 개업의, 명예보다는 어떤 그런 돈에 되게 밝은 의사,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치과 의사라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부정과 긍정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강약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강약을.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같은 악마인데도 환경과 그 다음에 어떤 나이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취도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집안 환경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성취도는 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분명히 악마 중에서 가장 좀 낮은 등급의 악마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전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흥업 같은 데서 뭐 서빙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실제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경험을, 내담자의 경험을 통해서 부정과 긍정으로 읽어낸 그 카드를 강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스토리, 내담자의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죠. 자, 무의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의 저장고다. 그죠? 그 경험에는 공부도 돼요. 예, 단지 그냥 몸으로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강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 레벨을 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해라. 두 번째, 첫 번째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해라. 그거는 부정과 긍정을 찾아낼 수 있다. 두 번째, 경험을 확인해봐라. 이것은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상징에서 강약,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뭐냐고요? 그냥 직관이요. 틀릴까고 하고요. 살짝 다르게 아주 세밀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 The Sun 나왔어요. 그러면 Sun은, 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는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충 1단계, 2단계에서 이 사람을 파악했다.
그러면 이거를 직업으로 해석할 때 혹시 비디오 아트 같은 그 뭐 새로운 미술이나 이런 걸 하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햇볕이 너무 강하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비디오 아트 같은 거 아니면 설치 미술 같은 거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아트나 설치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이렇게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1단계에서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경험을 확인하고 3단계에서 직관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았을 때 그럴 때 내담자의 무의식으로 정말 아주 근접해 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타로스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체면을 되게 강조했어요. 왜냐면 이 과정을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무의식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체면을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스태프들한테 체면을 같이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했었는데 그 또한 불완전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체면에 잘 걸리는 분이 있고 또 체면을 잘 거는 분이 있고 못 거는 분이 있고 잘 안 걸리는 분이 있고 잘 걸리는 분이 있고 막 이래요. 변수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럼 체면보다는 타로 카드를 가지고 상징으로 무의식을 파악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이렇게 상징을 통한 무의식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무의식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상담의 어떤 그 매뉴얼 그리고 상담의 어떤 저희들만의 어떤 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원형 집단 무의식에서 개인적 상징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예, 요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에 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린 요 강의는요 상당히 중요한 강의라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을 좀 돌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공사부와 타로스타 그리고 성상원이 만들어내는 상담 기법은요 내담자의 무의식에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 상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상담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상징에 대해서 원형 상징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직관에 관련되는 부분들, 네, 이 양쪽을 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